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31일 만인 어제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본경선 돌입 후에 첫 TV 토론도 있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8월쯤 입당을 할 것이다. 최근의 보도의 흐름은 그랬었는데 전격적으로 8월이 되기도 전에 7월에 입당을 결정하고 어제 언론사들 앞에 화면에 모습까지 비쳤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윤 총장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정치 선언을 한 지 딱 한 달쯤 만의 일이었어요. 두 분께서 입당을 하긴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주신 바도 있긴 있었는데 전격적인 입당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보다 더 빨리 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전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입당은 저는 이제부터는 입당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치킨 회동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 총장. 근데 거기서 나온 대동소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언제냐에 대한 서로 공방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일에서 13일은 내 휴가이니까 네. 그건 아마도 피할 것이다. 이거는 전 언론에 어느 정도의 암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일이 그 8.15 사면이 있을지도 네. 모르는 그런 시기라면 9일 이전일 것이다. 즉 8월 한 초순에서 10일 이전 뭐 이런 사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아까도 동영상에서 나왔지만 몇 시간 전에 결심했습니다라는 말이 사실 진심이었다. 아까 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격적으로 어저께 당일 아침을 그런 결심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0시 10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 대변인실에서 입당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어떤 정보가 없다. 이런 네. 어떤 예. 멘트가 네. 나왔거든요. 그렇게 전격적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언론 매체의 8월 2일설 보도. 네. 8월 2일 입당할 것이다라는 한 인터넷 있었죠. 언론의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온 즉시 사실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내에 아무도 몰랐다. 거의 이 결심을 몰랐다. 아예 최측근 빼놓고는. 그리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의 이 홍보 쪽에서는 이 결심을 몰랐다. 이걸로 네. 비춰봤을 때 어쨌든 8월 2일이라는 보도가 상당히 이걸 당기게 된 예.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날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김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김이 빠진 것도 있지만 끌려다니게 돼요. 8월 2일 날 만약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내가 이슈를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네. 전격적이어야 되고 최재형 원장이 보여줬듯이. 근데 네, 네. 이게 사실 누출이 되고 사실이든 아니든 8월 2일이라는 것들이 보도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보도가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전격 입당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10분 전하고 생각이 달랐대요. 좀 충동적인 예.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충동적이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했다기보다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주위에서의 압박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로 결단하겠다라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흐름을 보시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단일화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입당이 좀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네. 이건 100% 이준석
당대표가 입당을 압박하는 예.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8월 12일 설도 나오고 13일 설이죠. 13일 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8월 2일 설도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네. 이 상황에서 저는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김빼기 차원이 되지 않도록 언론에 의한 이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첫 번째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인 등 가족들에 대한 예.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예.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이것이 저는 흔히 하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입당 원서를 제출할 때 옆자리에는 이준석 대표가 없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그 입당 원서를 받았었죠. 네. 하필 당 지도부가 외부 일정으로 없을 때 입당을 한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이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연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당대표의 일정은 이미 다 공고가 됩니다. 네. 그 전날 이미 공고가 되거나 일주일 단위로 사실은 언론에 다 보도가 되거든요. 윤 전 그러면 총장은 당대표 일정을 몰랐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근데 그 표현은 사실 나중에 구설이 계속 올랐죠. 왜냐하면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다. 다른 어떤 지도부도 아니고 당대표 일정은 두 분 아시다시피 다 공유가 되는 기자들에게도 거거든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이렇게 알림이 오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 여수 순천 방문은 이미 기사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에 가서 그 당대 이 국민의힘 계열 예, 정당의 대표가 가서 그 유족들과 만난 거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네. 이미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일정을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재형 원장이 그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이 입당하는 그 과정이 사실 임팩트가 컸거든요. 네. 그럼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보다 차별화해서 예. 보다 더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고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전격적으로 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지만 뭔가 급한 어떤 압박의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가 없다라는 것이 그만큼 뭐 이렇게 사진 기사라든지 혹은 이야기거리라든지 뉴스가 보도가 잘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기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예. 그 불리함을 받아들이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최정 원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라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최정 원장은 딱 그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날 했거든요. 일부러.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같이 배석을 할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어저께 보시면 알겠지만 호스트는 권영세 예. 대현역 위원장이었고 네. 옆에 의원들이 있지만 전부 다 40명 그러니까 입당을 입당을 촉구한 네. 의원들이나 혹은 이미 캠프에 있었던 분들 네. 그분들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권영세 위원장이 다른 날 다시 입당식을 또 예. 뭐 성대하게 하자 뭐 성대한 이런 표현까지 입당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대한 어저께가 좀 초라했다는 예.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림,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던 이 그림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충동적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하고 불편해서 예. 이준석 대표를 피해서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른바 패싱 논란. 패싱 논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정치권의 문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방 일정이 있고 현재 이제 중앙 당사에 없다면은 당에 확인을 했어야죠. 언제 도착하느냐 예, 당에. 예. 그 네. 시간에 가겠다. 또 좀 더 연출하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용산역에 도착하는 시간에 거기에 마중을 나가서 현장에서 입당하겠습니다. 예. 그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는 거를 당대표도 직전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런 교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치권에 대한 이 언론이 이해하는 방식의 문법에 대해서 네.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영세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다시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드는 입당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소통의 부재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충동적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 예. 입당한 이후에도 이런 사소한 갈등들은 또 언론에 재미거리도 주면서 예. 계속해서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뭔가 듭니다. 정치적인 경험의 부재 이런 데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비롯된 일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입당에 대해서 몇 달 동안이나 계속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당을 당 지도부와 사전에도 협의가 없이, 그러니까 30일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와 뭔가 교감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됐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과의 백불 자리에서 뭐 입당식을 어떻게 성대하게 치러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좀 시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재형 원장 못지않게 그런 그림이 되는 입당식을 해줄 의향이 충분히 있었겠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그 기자들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이 1시 50분에 윤 총장이 입당식을 할 때 그때 뭐로 했냐면 순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고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공개를 좀 하면 최재형 원장이 왜 그 QR코드로 입당하잖아요. 네. 모바일 입당. 이미 그 전에 그 전날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갖고 라는 거에 최재형 대해서. 원장이 예. 그 전날에 이거 연습까지 했어요. QR코드 혹시나 이 당황해서 잘 안 되면 그림이 안 되니까. 아니 최재형 원장 또한 정치 경험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논의까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의전 또는 그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전에 그렇게 충분한 교감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수를 하거나 그림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철저하게 그렇게 사실 서로 소통을 하고 사실 입당식 같은 그렇죠. 그런 의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실 최측근을 빼놓고는 이 윤석열 총장도 모르게 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뭐 계속 교수님도 지적을 하지만 나중에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측근들, 그러니까 그 자기 캠프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그리고 그림을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입당식을 어떤 조율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후보한테는 나중에 필요한 과정들이거든요. 예, 네. 박 교수님. 뭐 이준석 대표와 절대 다투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도 이준석 대표이고요. 미래에 넘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현재 국가의전 서열 뭐 7위안 9위 정도 될 겁니다. 야당 넘버원이라는 대표라도. 대선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넘버원이라는 거는 대선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지만 현재의 위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위치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훨씬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선수이자 어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원장이 입당했을 때 그 프로모션을 이준석 대표가 기획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해주는 기획과 프로모션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 흔히 맹장들이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쌓은 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네. 이 속에서 흔히 하는 정치 초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를 해줄 사람도 이준석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수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초짜가 하는 말로 바로 이렇게 핥히고 하는 뭐 그런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와 꾸준히 소통하는 거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숙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그 경선 버스에 올라탈 사람은 다 올라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경선 과정이 어떻게 지나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본경선 후에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유승민 2명, 윤석열 2명, 홍준표 2명입니다. 이건 다 짜신 건 아니죠? 네. 물음표를 2개를 물음표시군요. 붙였어요. 2개나 쓰셨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지도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정한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씨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입니다.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광체여야 된다, 항성이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권 내에서 1, 2위를 다루고 있는 주자들 모두 야권의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박진영 교수님께 좀 더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상황, 대선의 본선에서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불리해졌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 제가 보기에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을 거다. 유리한 이런 측면이 뜻인가요? 있습니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구도에 대한 예측성이 네. 간단해졌거든요. 간단 명료해졌어요. 그 흔히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늘 주장했던 빅텐트, 야권 단일화, 오세훈 안철수 같은 단일화 정치 이벤트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냥 국민의힘 내에 있는 윤석열을 상대하면 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진 거죠. 전략적으로 편해진 거죠. 특히 이제 우리 1, 2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후보들은 정치적 식견의 문제라든가 대통령 깜이라는 네. 그런 부분으로서 이야기했을 수 있겠지만은 1, 2라는 분들은 당장 자기가 맞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편할까라고 전략적으로 생각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다. 예.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서 윤나땡인 겁니다. 예. 약점도 많고 공격할 것도 많다. 그리고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네. 양자구도, 양상구도에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등을 다투는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호감도 말씀부터 드리면 네. 사실 비호감도가 굉장히 호감도와 비호감도,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데 호감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굉장히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예. 높거든요.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라는 네.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예. 또 이재명 지사도 역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보통 개성이 동시에.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정치인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또 아주 죄송합니다. 네. 아주 그 팬덤이 아주 공고화된 후보들이 네네. 그런 그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표현 중에 이게 있어요.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락이 그렇게 생각만큼 없다. 이게 사실 민주당 진영의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든지 처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폭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보이는데 그 하락세가 급격하지 않고 네. 또 하락세가 멈춘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일단 그 굉장히 팬덤도 공고화돼 있고 또 그 이 데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거티브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게 읽혀지면서 네. 저도 사실 교수님이랑 오늘은 생각이 비슷한 게 많은데 네. 생각이 비슷한 게 1, 2위 후보가 딱 윤석열과 양강 구도였으면 예, 예. 좋겠다라는 1대1로 붙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섞여 있는 그런 이 표현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박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대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찍은 거라고 보세요. 구도가 확실하죠. 이 선거는 세 가지거든요. 예. 인물, 구도, 바람. 그러면 일단 구도가 대척점으로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그 선거 전략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구도가 확실히 다른 후보들은 구도를 잡기가 좀 애매한 후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경제 정책이거든요. 예, 예. 경제 정책으로서 맞붙었을 때 사실상 유승민 후보가 진보적인 어떤 예, 그 예. 경제 정책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구도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디를 공격해야 되고 어디를 때려야 그렇죠. 하는지가 아주 명확한 아니, 상대다. 시작부터 배신자다라고 예. 시작을 하면서 쭉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